들기름 그냥 드시나요? 아침마다 공복에 한 스푼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 지인이 권해서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겁니다. 똑같이 들기름을 먹는데 어떤 분은 무릎이 한결 나아졌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넘게 먹었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효과가 있긴 한 건가요?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사실 들기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조합 3가지와 최악의 조합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조합이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분이란 뜻이죠. 그런데 60대가 넘으면 우리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소화 효소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장벽의 흡수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기름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확실히 약해지는 거죠. 젊을 때는 그냥 먹어도 잘 흡수되던 영양소들이 60대 이후에는 그냥 장을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단독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고작 3-40%밖에 안 됩니다. 10스푼을 먹어도 서너 스푼의 효과만 보는 셈이죠.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활성화되면서 흡수율이 7-80%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음식과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녹황색 채소입니다.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호박 같은 색이 진한 채소들이죠. 이 채소들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것도 들기름의 오메가3처럼 지용성입니다. 즉,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과 녹황색 채소를 함께 먹으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됩니다. 베타카로틴도 잘 흡수되고 오메가3도 함께 잘 흡수되는 거죠. 실제로 드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당근이나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들기름 한 스푼 뿌려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데칠 때는 기름을 넣지 마시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뿌리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들기름은 열에 약하거든요. 가열하면 오메가3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조리가 끝난 후 마지막에 뿌려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거죠. 발효식품 속에는 유산균 같은 좋은 균들이 살아 있습니다. 이 균들이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장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영양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청국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에 들기름 한 스푼을 떨어뜨려 드시면 좋습니다. 국물이 더 부드러워지면서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되거든요. 세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이 대표적이죠. 견과류에도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좋은 기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와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만나면 혈관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하루에 호두 서너 알, 아몬드는 대여섯 알 정도를 들기름 먹기 전후로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소금 간이 안 된 생것으로 드셔야 합니다. 소금에 절인 견과류는 오히려 염분 과다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들기름과 먹으면 효과가 2배 이상 나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같은 거죠. 튀긴 음식은 이미 고온에서 산화된 기름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더하면 좋은 기름도 나쁜 기름의 영향을 받아서 산화가 가속화됩니다. 오히려 몸속 염증만 키우는 거죠. 혈관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먹는 건데 튀긴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같은 거죠. 가공육 속에는 보존제, 아질산 나트륨,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오메가3의 항염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켜 버립니다. 같이 먹으면 들기름 먹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라면 스프 속 화학 조미료와 기름에 튀긴 면발, 그리고 높은 나트륨 함량이 들기름의 효과를 제로로 만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나트륨 배출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라면과 들기름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들기름과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하루 루틴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 10분 후 들기름 한 스푼, 바로 이어서 데친 시금치나 당근 한 접시. 점심,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에 들기름 한 스푼 떨어뜨려서. 간식, 오후 3시쯤 호두 서너 알 또는 아몬드 대여섯 알. 저녁, 채소 샐러드에 들기름 드레싱으로. 이렇게만 드셔도 들기름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기름은 단독보다 조합이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것 3가지. 녹황색 채소, 발효식품, 견과류. 절대 피해야 할 것 3가지. 튀긴 음식, 가공육, 인스턴트 라면.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만약 특정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식단 하나가 10년 뒤의 건강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소소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